안녕하세요. AI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업무용 보고서 초안 잡으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저도 인공지능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자주 시킵니다. 저도 오랫동안 써보니 참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표나 보고서가 순식간에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 속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오늘은 그 편안함 속에 숨겨져 있는 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가상의 요약 보고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작성한 가상의 요약 보고서 표입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일단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보통 회사에서 쓰는 양식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매출 1320억, 그리고 영업이익 183억 원, 전년 대비 52.5%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20억, 전년 대비 10% 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두 자리 숫자의 성장, 대단한 예상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13.9%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 정도 이익률이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일 것 같습니다. 좌측에 적힌 대로 숫자는 충분해 보이고 형식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한 장만 보면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결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뒷받침하는 요약입니다. 매출 성장 지속, 비용 구조 안정화. AI가 아주 유려한 비즈니스 용어로 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자세히 뜯어봐도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 판관 비율, 비율 분석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 2, 3년 전에 비해서는 AI가 계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분석 내용을 봐도 그럴듯합니다. 거래처가 다변화됐다. 시장 환경이 회복된다. 임원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모범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화, 제한적 증가, 전체적으로 논리의 흐름이 아주 매끄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비용 구족 효율화라는 말, 이런 말 실무에서 많이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단어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이러한 부분 표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학습 데이터 등을 통해서 일반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제는 아주 잘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자신 있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러한 가상의 보고서입니다만 보고서의 개략적인 전말입니다. 어찌 보면 완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결론 또한 확실합니다. 물론 가상으로 개요만 보여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요약 보고서라면 실무선에서도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 회사의 CFO나 감사인이라면 이 보고서를 가져온 담당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여기 매출 10% 성장은 도대체 무슨 가정으로 나온 것인가요? 그냥 10%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판매 단가는 얼마였고 올해 수량은 몇 개나 더 팔겠다는 건지, 즉 가격과 수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실장이 좋아지니까 10% 늘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올바른 분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관비 3.3%의 증가,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가정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율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가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했던 기업 중에서도 환율이 한번 튀어서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안 좋아지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경영자는 항상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회사를 제대로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그려놓는 예상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판타지 같은 소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상으로 간단하게 요약 보고서 형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AI가 만든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AI에는 틀려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승인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보고서의 문제는 숫자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완벽한데 그 숫자를 만든 전제가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없는 결과값, 우리는 이것을 분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회계사로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전제가 명시되지 않은 AI 결과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실무적으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가 명시되지 않는 보고서로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틀렸을 때 방어할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50% 성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의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장률 5% 가정 시 이렇고, 최악의 경우 비용이 8% 늘면 이익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범위를 보여줘야 경영진이 리스크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보고서입니다. 즉, 즉 포인트로 딱 찍힌 숫자는 미래에 틀릴 확률이 100%입니다. 정확히 183억 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위, 레인지로 가져가면 맞힐 확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예측과 관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AI가 만든 표가 얼마나 정교한지, 멘트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숫자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즉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요약보고서에 혹은 인공지능의 답변에 명확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면 절대 승인하지 마십시오. AI를 잘 쓰는 사람보다 이제는 AI를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을 실무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전제 확인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중요한 판단 기준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결과물에 속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 AI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